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긴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월요일 시장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쉬는 동안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요. 투자 시장 분위기 저와 함께 파악해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애플의 깜짝 실적이 이러한 증시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우존스가 오랜만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2.25% 상승률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1.8%의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일단 애플 실적 호조도 있었지만요. 우려감이 제기됐었던 지역 은행들의 하락폭이 좁혀졌고요. 큰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뉴욕 증시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2년물 국채 금리가 5% 넘게 상승해서 이제 2년물 국채 금리의 4% 부근 조금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달러는 늘 비슷한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0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흐름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제가 새벽에 확인해 봤을 때만 해도 29,000달러 선이었는데요. 현재는 소폭 조정을 받아서 2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말 사이에 이더리움이 2,0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선 다시 한 번 더 1,800달러 선으로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플은 0.45달러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카르다노 에이다가 그 뒤를 바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솔라나 오랜만에 체크해보자면 21달러 선에서 지난주 대비해서는 큰 변동성 없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암호화폐 분위기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주는 시장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상 이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중국 정부가 보유한 암호화폐 수량이 상당하다라는 거 투자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에 관한 지갑 동향이 나왔습니다. 관련한 트위터를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아캄 인텔리전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정부는 현재 6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자료들도 제시를 했는데 자세히 보이시진 않으실 겁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6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2020년 실크로드 사건과 연관돼서 압수한 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2년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한 비트코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제임스 증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5만 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미국 정부는 보유한 암호화폐를 조금씩 팔고 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 정부가 급격한 매도 양상을 보일 경우에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분석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 그래도 상당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네, 유럽 국가 중에요.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 국가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이라는 공국이요. 비트코인을 정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한 국가이고요. 프랑스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나라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요. 이러한 소식을 이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라 대통령이 전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고문이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선택한 또 하나의 나라가 생겨났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슈는요, 정부가 비트코인 예금으로 요금을 받은 뒤에 즉시 법정화폐인 스위스 프랑으로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주민들은 공공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큰 국가이거나 또 영향력이 큰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이러한 소식들
올해 시장에 조금의 훈풍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선정해 왔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규제로 인해서 은행이 비트코인 대신 금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JP모건의 분석 하나가 나왔는데요. 자, 이 사진도 좀 흥미로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금과 또 비트코인이 나란히 있는 하나의 이미지인데요. JP모건은 이 기관 투자자가 미 규제 영향으로 비트코인 대신에 금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 하나를 발간을 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이 은행 위기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을 매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들과는 조금 다른 분석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자체를 너무나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들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 자산 중에 금과 비트코인 중에 금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비트코인 상승은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주도한 시장이다라고 면밀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고요. 또 비트코인 NFT 프로토콜 오디널스도 언급했는데 이 JP모건은 이 오디널스가 비트코인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자, JP모건의 보고서까지 살펴보셨고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